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미국 시장의 하락폭을 이겨낸 코스피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4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상 실적이 7조 정도였는데 4분기 실적은 6.5조 정도 나왔죠.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지만 그동안의 눈높이가 원체 낮아져 있었기도 했고, 젠슨항 CEO가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 진행 중인데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종합지수 대비해서 초강세를 만들면서 우리 시장을 견인했고요.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1월달부터 외국인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연기금도 우리 시장을 매수하면서 바닥권을 확인해 가고 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도 2523포인트 어제 잡았던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제는 2521포인트, 오늘은 조금 넘어선 2526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 마감에도 2520포인트, 뭐 적절하죠. 오늘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은 약 2447포인트, 조금 들 빠지면 얼마큼 갈까? 2462포인트까지도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면 열어는 두고 대응을 할 부분이었다. 그러나 1시간 정도 흔들기가 진행된 이후에는 우리 시장이 초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어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안에 이 정도 눌림세를 살짝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아침 시가 저가 미국 시장의 시세를 반영하고 바로 살짝의 흔들림을 만들어 놓고 땡기는 모습을 보였더라. 그래서 어제도 얘기 드렸듯이 어제는 숨고르기 장세, 오늘은 강세,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나 혹은 코스닥의 강세를 점쳤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통한체 반응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뭐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건 맞는데 어제 얘기 드렸던 업종 강세는 자동차, 헬스케어, 전기차, 금융주 이 정도 강세를 점쳐봤는데 뭐 대체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코스피가 강세를 보인다면 내일부터는 아마도 코스닥의 강세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코스닥이 일단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과연 내일 강세 보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미국 시장이 원체 하락 마감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뭐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좀 물음표가 찍히긴 해요.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밤에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관망세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서 미국 시장의 시세가 내일 우리 시장에 반영된다기보다 우리 시장은 개별적인 흐름을 내일 보일 건데, 그러면 내일은 아무래도 그동안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수급 교환이 한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쭉쭉쭉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닥도 빠지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 버텼으면,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건 이렇게 횡보 정도 생각하고 싶어요. 엄청나게 눌리고 이런 건 그다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이 원체 강하게 눌렸기 때문에 일단 707포인트 그리고 700포인트의 지지 구간을 한번 테스트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략을 구상해 놓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일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혹시 내일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세가 보인다면 여전히 700포인트와 707포인트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코스닥 종목들을 공략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혹시 조정이 나올 때는 이런 포인트로 공략을 하고, 뭐 무난하게 조정이 나오던 안 나오던 그냥 횡보해서 시간으로 죽이고 나서도 제 생각에는 오래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추가 랠리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큰 방향은 아직도 한 열흘 정도는 무난하게 우리 시장이 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부터 얘기 드렸던 게 뭐였죠? 시장의 바닥을 잡을 때는 우리 시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너무나도 낮은 위치에 시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만들 때 우리 시장이 진짜로 강하다면 빠지는 폭이 작거나 아니면 횡보 정도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소폭의 반등을 할 때 우리 시장은 오히려 강세 흐름을 만들 수 있고, 미국 시장이 다시 뭐 조정을 보인다
라고 해도 우리 시장은 뭐 약하게 빠지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닥을 잡는 명확한 시그널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24년 10월 중순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부터 뭐 금투세도 발목을 잡았고 12월에 가려고 하니까 계엄 있고 뭐 대주주 양도세부터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4년 연말에 진짜 원래 갔어야 될 시기가 한 달 반 정도 미뤄졌는데 드디어 그 시세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같다. 미국 시장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반등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시세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은 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당장에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달 정도, 지금 1월 달 정도까지는 그래도 버티는 모습 정도 보여주다가 한 번쯤 그냥 1월 말쯤에는 이 이격도를 수렴하기 위해서 쿡 하고 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이격도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조정, 이번에는 좀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어서 이 조정을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될 거예요. 물론 미국 시장이 이 정도로 흔들린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단기 상승에 대한 낙폭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보다는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낙폭이 생긴다면 그 이유 자체가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차익 실현, 어제도 졸트 보고서라던가 제조 주스 이런 것 때문에 밀렸는데 이거 다 그냥 코코 기기예요. 너무 좋아서,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빠진 건데 그럼 경제가 좋다고 할 때는 또 경제가 좋다고 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세력의 마음이고 결국에는 이런 걸 명분 삼아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키는 거다. 그리고 CES가 끝나면서 단기적인 이벤트가 끝나니까 기술주에 대한 차익이 조금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한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대만 시장도 오늘은 1%가량 조정을 받았고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저냥 뭐 소폭 하락세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과는 동떨어진 미국 시장과 연동하는 시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증시가 유별나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에선 삼성전자의 강세가 도드라졌다. 그리고 어제 좀 특이한 부분은 미국의 나스닥의 거래량이 하락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바로 뒤집어 씌우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작은 수렴을 하다가 한번 툭 빠지고 그리고 다시 랠리를 이번 상반기에 만들면서 어느 정도 이 이격에 대한 수렴, 200일선이 올라오는 시세에 대한 수렴이 미국 시장에서 진행될 것 같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지금 뭐 낙폭과대했다는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강세를 조금 더 점쳐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내일 뭐 하루 맞추고 금요일 맞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요 2520포인트 요 구간에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이 물량을 무난하게 소화해 준다면 그래도 2600포인트까지는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월달 내에 제가 기대하는 건 그래도 260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줬으면 좋겠고 더 기대를 해본다면 2700포인트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기 정도 오면 제가 얘기 드렸듯이 여기서는 일부 현금에 대한 대응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찌그덕 조정 보이고 1월 말이나 2월쯤에 그리고 3월달까지 다시 한번 좋은 상승 이런 것까지도 추세적으로 기대해보고 싶다. 이렇게 줄곧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수급까지도 확인한다고 하면은 일단 그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 그 젠스당 CEO의 삼성전자 HBA 성공할 것 이런 긍정적인 전망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 2,800억 정도 진짜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열심히 사줬고 이 프로그램의 매수세 자체가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오늘도 털렸어요.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가 거의 2조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6만전자 깨지고 5만전자도 휘청휘청 거릴 때 물타기 했던 그런 물량들 그런 삼성전자의 물량들이 개인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코스닥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를 앞두고 또 바이오가 25년 들어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바이오 종목들로 수급이 잡히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급등하다 보니까 왜 코스닥은 안 가지? 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코스닥으로 붙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 오늘 알테오젠 수급 같은 거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거의 1,000억을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순 매수량이 코스닥에서 3,000억 정도인데 그 중에 1,000억이 알테오젠이었다. 그리고 한 300억 정도가 리가켄바이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 쏠림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경고 종목 받았는데 이거는 1년 전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수급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 정도로 보고 있고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코스피 위주로 돌았고 선물은 우리 시장의 시세를 조정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툭툭 쳐주는 윤활제 역할만 해줬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 반도체
반도체 업종이 삼성전자의 상승에 따라서 초강세 보였고 코스피에서는 전기차가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며칠 내내 얘기 드리고 있죠. 수요일 날은 아침 시장에 흔들기가 진행이 되고 1시간 정도 지나면 10시죠. 10시부터 초강세를 만들 것이다. 오늘도 정말 기가 막히게 10시를 기점으로 시장이 미친 상승을 쭉쭉쭉 뽑아줬네요. 10시가 되자마자 조금 찌그덕거리고 선물 매수 잡아주고 우리 시장의 시세, 외국인의 본격적인 시세 개입이 생겼고 프로그램을 딱 봐도 10시부터 들어오죠. 이게 환율의 안정화가 동반이 됐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것도 쭉쭉쭉 얘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10시부터 오른 이유를 찾아보면은 역시나 통화체 발행이 힘을 발휘하는데요. 월요일 날도 1.2조 가량의 통화체가 발행이 되면서 10시부터 강세를 만들었죠. 오늘도 8천억 규모의 나름 큰 규모의 통화체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에는 더 큰 3.2조 규모의 통화체 발행이 있어요. 원래는 통화체 발행이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이한 거는 고환율을 기록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통화체를 통해서 원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통화량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어제도 미국 시장 빠지면서 튀었던 환율이 일시적으로 잡히면서 좋은 시세를 끌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따가 원화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당국 자체가 외평채도 발행하고 그리고 이래저래 달러 서프 한도도 높이면서 환율을 적극적으로 잡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12월달에 정치적 이슈로 1,400원이 뚫리면서 아직도 1,450원대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환율이 내려갈 구간이 많고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쨌든 외국인의 유입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어디서 얘기 안 해주죠? 대체 왜 10시부터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지 이런 거 뭐 알려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하나씩 잡아드리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고 특히나 업종까지도 제가 찝어드립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이런 환율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로 강세 보여서 사실은 삼성전자 때문에 이렇게 뭐 시장이 강세 볼 줄은 예상한 건 아니었는데 뭐 어쨌든 시장을 순응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는 핵심 멘트가 어제 미시장에서 바이오가 나름 강세를 보였죠. 나스닥이 1.8%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헬스케어나 바이오테크는 나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야 이거 헬스케어랑 바이오가 강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선반영해서 상승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의 반도체도 미국 시장보다 먼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선행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빠졌어도 이런 일부분의 시세는 우리 시장에서 미리미리 반영이 됐고 오늘은 시가를 형성하고 나서는 새 판짜기가 일어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오늘부터 CES에 이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조심스러운 생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왜냐면 어제 CES 이벤트가 끝나고 썸네일을 봤더니 뭐 전문가분들, 유튜브분들, 경제TV, 리포트 전부 다 JP모건 뉴스까지 JP모건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세력이면 최소한 오늘 하루 정도 어제 CES가 끝나서 다른 수급의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바이오를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혹시 바이오의 수급이 들어갈까? 라는 기대감을 실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JP모건에 대한 파급력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뭐 힘 별로 본 거 없거든요. 일단 1월달 들어와서 바이오가 강세를 보인 건 그다지 없어요. 언젠가 한 번은 들어갈 텐데 바이오도 한 번 출발하면은 추세적인 시세를 다시 한번 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1월달 들어서 로봇이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반도체 강세 보였고 오늘은 2차 전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도업종 간의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자꾸 뭐가 올라간다고 쫓아가고 뭐가 올라간다고 쫓아가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세팅을 적절히 해둬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주도업종이잖아요. 제가 주도업종을 잘 세팅해 두시라. 근데 그 중에서는 지금 국제 수익률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바이오에 수급이 바로바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엔 우리 코스닥이 종합지수를 땡겨 올리려면 바이오의 수급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도체나 2차전지의 공통점은 뭐죠? 반도체와 2차전지는 낙폭 과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먼저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바이오는 그전에도 짱짱했거든요. 그래서 24년 연말에 강세 보였기 때문에 요 키높이를 일부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간다면 바이오가 역시나 긍정적인 시선을 얘기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뭐 이런저런 테마 다 건드렸습니다. 저도 단타 조금 치고 놀거든요. 그런데 제가 베타제 분들한테 얘기 드린 건 여러분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계좌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건 결국엔 바이오가 될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바이오 이렇게 세팅을 해두되, 뭐 오늘 저도 단타치제 2차전지도 건드리고 뭐 이것저것 그냥 만지작 거렸어요. 시장이 원체 좋다 보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로 뭐 단타 가지고 큰 성과를 보기보다는 큰 그림상 전략적으로 바이오 한번 여러분이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 또 반도체도 지금 낙폭과대에 올라오고 있지만 이번 25년 들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IT 쪽, 특히 HBM이 묻어있는 반도체 쪽은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도체 편입이 안 됐다면 바이오가 뭐 올라오거나 2차전지가 올라오거나 손익가에서 뭐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기회가 된다면 반도체 1차 눌림이 생길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썸네일에는 반도체 1차 반등이 끝났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하루 더 땡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반도체는 1차 반등이 거의 끝나가는 위치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추가 상승이 나오든 뭐하든 일단 반도체는 오늘까지 올랐지만 그래도 눌림을 조금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구간에 왔다. 그리고 반도체 바로 잡지 마시고 눌림이 왔을 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혹시 세팅이 되어 있다면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크면 안 된다. 반도체 조금 줄였다가 2차전지든 바이오든 아니면 차라리 로봇도 괜찮습니다. 25년도에 제가 로봇을 조금 괜찮게 보고 있는데 로봇도 나름대로 오늘 조정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닌데 로봇이 조금만 더 조정이 나오면, 로봇이 한 두 번 정도만 조정이 나오고 지지 구간이 확인이 되면 로봇까지도 공략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 드리고 있어서 업종 간 순환매를 면밀하게 공략하자. 이런 부분들 어제도 설명드렸고 오늘도 설명을 이어가 봅니다. 그냥 뭐 크게 나는 단기 매매나 뭐 이런 거 안 하고 전략적으로 그냥 우리 시장에 대한 뷰를 이용해 먹겠다라고 하면은 주도 업종 간에 이렇게 1, 2, 3, 4번에 주도 업종이 있다면 이런 것들 그냥 적절히 비중 세팅만 해놓고 N자 파동을 기다려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엔 순차적으로 다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안 가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로 출발할 때가 됐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시간 1시간 동안 강한 흔들기가 동반되면 그 이후 추세적인 낙폭을 만들 것으로 보고 싶진 않다. 그래서 아침에 흔들기 진행되면 10시 이후부터는 우리 시장이 그래도 우호적인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아침에 드려봤고요. 베타제 분들한테도 시가의 미국 시장 시세를 반영하고 땡기고 있다. 뭐 우리 시장 땡길 수 있는데 그 타임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라. 3, 40분 정도 흔들기 기다려 보고 그리고 시장 보는 거고, 10시에 통한채 반응인데 이거 1.2조가 아니라 0.8조죠. 8천억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10시입니다. 환방어 되고 있다. 시장 수급 엄청 우호적이지 않은데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밀리거나 이러지 않을 거니까 편하게 보시라. 이렇게 메시지 드렸고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였죠.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그런데 오늘 움직임 봤더니 딱 삼성전자 반응 봤더니 코스피였던 거예요. 그래서 상반된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 코스피가 강세 보이든 코스닥이 강세 보이든 둘 중에 하나만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역시 코스피가 강세 보였고 자동차, 전기차, 금융 제가 본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의 뭐 이런 것들은 오늘보다는 내일 보는 게 더 알맞은 시각이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상승 제한 걸려 있고 공략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언제든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원달러 환율이 아침에 딱 10시 통한채 반응되자마자 훅 빠지죠.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증시로 매수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생기고 수급이 들어오고 매수세가 붙고 거래량이 활성화되고 이런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시장은 이제 쭉쭉쭉 당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다시 복구가 되더라도 환율이 유지가 되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을 이미 환율이 잡아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10시에 선물이 땡겨진 게 바로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네 라고 하니까 프로그램으로 선물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이 쭉 땡기면서 시장도 부추겨 놓고 그리고 이제 시세를 유지하는 정도의 흐름이 오늘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디테일을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게 이런 역할이라는 거. 그래서 미시장은 이만큼 조정 받았는데 오늘 미시장 흔들기 조금 나올 것 같고 뭐 엄청난 강세를 보인다? 그거는 어제 거래량과 흐름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미국 시장이 뭐 무너지거나 그럴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시장은 랠리 만들어 가는 속에서 미국 시장은 좀 경계감을 가지는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내일이나 뭐 이 정도에서는 코스닥의 개별주가 강세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내일일지 모레일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이오가 움직일지 그런 건 봐야 되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조금은 빠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좀 주요하고 당장에 너무 JP 모건 헬스컴포러스 간다고 해서 뭐 대단한 그런 거 없거든요. 오히려 예전에는
이런 이벤트를 간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수급이 붙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최근 트렌드는 몇 년 동안 JP 모건을 가든 아니면 뭐 아스코를 가든 뭐를 가든 여기서 성과를 얻고 왔나 이걸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서 진짜로 라이센스 아웃을 따오는 기업이 있는지 이런 기업들이 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있는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붙는 거지 무조건 참여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인지하셔서 이런 이벤트에 너무 내 소중한 자산을 막 몰아붙이지 말자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고 확실히 제약바이오도 나름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HLB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HLB 때문에 또 제약지수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HLB가 벌써 20%가량 쭉 올라와주는 상태. 그래서 제약업종지수 잘 올라와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오늘도 시총 상위주에서는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 정도 요 정도가 강세 보이고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아니면 뭐 로봇, 뭐 리가캠, 삼천당, 휴젤, 클래시스 전부 다 쉬어가는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는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재미는 없는 시장의 흐름을 보였지만 상승 종목만큼은 830개로 시장 시세 대비해서 그래도 나름 준수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플러스 1.16%까지 상승했는데 상승 종목 460개, 하락 종목 410개. 삼성전자의 강세로 편식 현상에 대한 수급 흐름이 있었다. 이 정도로 오르는 시장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또 수급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오늘 외국인 370억 나왔고 기관이 600억 매도를 던졌습니다. 뭐 경고딱지 붙기도 했는데 야 알테오젠이 이 정도로 던져질 이유가 있을까? 이거는 좀 과도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개인 투자들 많이 붙어가지고 알테오젠이 점점 무거워진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뭐 요 정도 일단 반등 나올 거인데 갖고 있는 물량을 매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 드린 거 알테오젠이 못 간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면 36만에서 38만 원 정도 시세를 분명히 오긴 올 거예요. 여기서 추가 상승일지 지금 요런 구간처럼 시간을 끌지 이런 의견을 드린다는 거. 여기서 무조건 못 간다가 아닙니다. 알테오젠도 진짜 모멘텀이 좋거든요. 그리고 다만 지금 구간에선 시간이 조금 끌릴 수 있다. 뭐 이 정도 얘기 드리는 거고 최근에 트렌드가 조금 바뀐 건 여전히 바이오 업종에서 24년도에는 플랫폼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강하게 반영을 했다면 지금은 마냥 플랫폼 바이오만 가는 건 아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리가캠, ABL 뭐 소폭 조정 받았는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 그냥 뭐 이 정도 최근에 올랐기도 했고 24년에 안 빠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키높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의 기술이 전한 VRN07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오릭파마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로노이는 이제 또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보로노이가 오릭파마보다 더 초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재료 소멸인데 제가 보는 보로노이는 당장에는 엄청 강세를 더 이어간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특이점이 어제 또 미국에서 메세르라고 하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상 A 데이터가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재료 소멸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따른 강세를 나왔고 오늘은 재료 소멸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단기 꼭지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 나오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얘기들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기 한번 드려봤고 올릭스 같은 경우는 제가 원체 좋아하지 않는 종목인 거 아시죠? 그래서 뭐 하락한데도 이유 없습니다. 그냥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이 제넥신 그룹과 포함해서 제넥신 그룹, 차바이오 그룹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지금 시장에서는 대주주가 신뢰가 없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막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고 오늘 만약에 시장이 좋지 않았다면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중국 감기 관련주 그런 것들도 움직일 수 있었는데 오늘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 정치 테마주도 시장이 밀리기만 한다면 정치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가 한번 쳐다볼 정도는 되는 거고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가 이제 조정이 조금 시작되는 것 같죠? 뭐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는 많이 안 빠졌는데 기타 뭐 그 아래에 있는 에브리보, 로보스타 뭐 로보티즈, 로보로버 뭐 전부 다 SPG까지 점점 시세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뭐 이레시스는 오늘 올라간데 뭐 32THK, 유진로봇, SP시스템 이런 것들 전부 다 200이선 맞고 떨어지는 놈들도 있고 200이선을 뚫었다가 이제 내려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이 진행이 되고 지지 구간을 확보한다면 그리고 또 그때 뉴스들이 많이 안 나온다면 오히려 로봇주는 볼 타이밍이 한번 오지 않을까. 특히나 제가 보는 로봇주의
재진입 시기는 아마도 1월 말쯤 로봇주는 종합지수와 관계없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주도 여러분 매일매일 뭐 시장 빠진다고 시세 빠진다고 안 볼 게 아니라 관찰은 꼭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수급이 오늘 우호적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갈지, 뭐 한미반도체 오늘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초강세 보였는데 계속 이어간다기보단 지금은 또 이제 걸리는 자리 왔거든요.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이 뭐 어딜지 모르나 지금 언저리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이 확실히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 막 날아갈 거다 뭐 할 거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인 키 맞추기, 낙폭과대에 따른 키 맞추기에 따라 강세 나온 거고, 오늘 이제 시그널을 줬던 게 2차 전지가 강세 보였다는 거.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안 밀리고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수급 뺏기면은 밀리고 그랬거든요. 안 밀리고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한번 치고 올렸는데 지금보다는 그래도 더 한번 치고 갈 수 있다는 거. 제가 저점 대비해서 최소한 30%에서 50%라고 했습니다. 오늘 10만 5천 원 기준으로 12만 원이면 한 15%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도 뭐 최소한 뭐 15만 원에서 16만 원 요 사이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온 다음에 2차 전지가 추가 상승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것들 판단해 보시라. 그래서 혹시 2차 전지를 물리신 분들도 최소한의 반등 정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전략적인 포트 구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내일도 우리 시장 뭐 엄청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의 뷰는 뭐라 그랬죠? 뭐 엄청 밀린다기보다 진짜 밀려도 한 700포인트 요 정도까지 눌리고 나면 다시 랠리 만들 수 있고, 이 정도 빠지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빠지면 기회다. 안 빠지고 횡보하다 그냥 갈 수도 있으니 내일 정도부터는 우리가 코스닥을 조금 더 유심히 보자. 제가 어제는 코스피지 코스닥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오늘은 명확하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보자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아마도 코스피는 뭐 역시나 뭐 밀린다 뭐 한다 라기보단 60일선에 대한 수렴의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 얘기 들어보고 싶고, 만약에 강세를 보이면 2550포인트 정도 큰 상승을 보기보단 적절한 상승,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이틀 정도 쉬었기 때문에 한번 랠리 나오나 지켜봅시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바이오가 아침부터 잠깐 치고 올리고 쭉 약세를 보였고, 반도체는 하루 종일 강세 보였거든요. 물론 시가는 저가로 시작했지만 역시 삼성전자 파워로 이렇게 땡겨 올렸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쭉 땡겨 놓고 이제 횡보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특징은 항상 아침 초반부에 강세 보여놓고 이제 후반부에는 물량 소화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2차 전지는 내일 정도는 그냥 수렴하는 정도,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보내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어서 내일 과연 반도체가 추가 상승을 만들지, 뭐 어떤 시세를 만들지 그거는 지켜보면서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건 여러분 느끼시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굉장히 디테일을 잡아서 어렵게 뭐가 올라간다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주도 업종을 여러분이 세팅을 잘 해놓으셨다면 그냥 시간을 잘 보내시면서 정말 과하게 튀는 종목이 생기거나 아니면 단기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을 하면 그때는 이제 대응할 준비를 하되, 그 전에는 조금 더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오늘의 반도체 같이 이 정도면은 조금 차익 실현 조금 해볼 만한데 라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뭐 30% 갖고 있으면 10%라도 챙겨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 가지고 더 가면 더 가게 냅두고 내려가면 이제 안 가고 있는 업종을 공략한 그런 디테일을 한번 살려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 만나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벼룩뛰기 훈련 이사님들 많이 당하셨는데 당장 우리 시장 예전과 달라요. 우리 시장 진짜 25년에 괜찮을 수 있으니까 큰 외부 요인, 뭐 정치 이슈 이런 거 안 생기면 진짜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여전히 우리는 수익률 게임을 열심히 해보자 라고 강조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내일 만나요. 안녕.